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수송객 수 1위를 달성을 한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제주항공이 어떻게 일본 수송객 수 1위를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런 일본 노선의 현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떠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제주항공이 일본 지방노선 운항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일본 여행이 과연 피크 아웃일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저 4월 8일에 좀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요, 지난해에 일본 호선 수송객 수가 국적항공사 기준으로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위를 달성한 것은 바로 지방 노선 운항을 확대하는 등 일본 노선을 다른 저가항공사들 대비해 다변화 전략을 좀 많이 했고 이러한 전략에 좀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수치를 좀 보고자 한다면요. 이 항공정보포털에 여기 실시간 통계한 분석을 좀 보면 일본 노선 수객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 1791만 명 중에 357만 명을 좀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4월 8일에 좀 밝힌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는 시장 점유율의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적항공사 기준으로 1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제주항공의 일본 지방 노선 탑승의 추이를 지켜보실 수 있는데 23년 여기 꾸준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24년 1월과 2월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의 지방 노선 탑승객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해본다고 한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약 64만 7천여 명을 좀 수송을 하면서 그리고 이 1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송객 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의 다변화 전략을 했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 이후에 중거리 그리고 단거리 노선에서 선제적으로 재운항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바로 이렇게 신규 취항을 하면서 여객 수요 확보에 좀 나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좀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일본 노선의 경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의 노선 외에도 마스야마, 히로시마 등 일본 지방 노선에 대해서 운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러한 노선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3월 말부터 운항을 시작한 일본 지방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송객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좀 본다고 한다면 제주항공의 이런 미스야마 그리고 시츠오카, 오이타, 히로시마 노선 수송객 수 같은 경우에는 총 27만 6천여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3월 말부터 재운항을 시작한 마스야마와 그리고 시즈오카 노선에서는 각각 8만 9천여 명 그리고 8만 900여 명에 좀 수송을 했고 6월부터 이 신규 취항한 오이타 노선 같은 경우에도 좀 증가를 했으면서 이 7월부터 신규 노선 히로시마 노선에서도 재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여행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노선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주항공의 하나의 좀 더 다른 항공사들 대비해서 좀 더 우위에 있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공항 이 지방 공항을 왜 공략하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방의 노선을 좀 소개하기 앞서서 현재 이제 일본 여행의 피크아웃이 아닐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현재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본 노선에 대해서 우려가 바로 이미 여행을 너무 많이 갔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여드리면서 일본 여행이 아직도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견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관광청의 추산의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추산에 따르면 한국인 해외여행 경험자 중에서 일본 여행을 경험한 비중 같은 경우에는 65%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 여행을 선호하는 대만과 그리고 홍콩의 경우 같은 걸 종합 보시면 전체 해외여행 경험자 중에서 일본 여행 경험률이 85%에서 94%로 매우 높은 점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저희 나라 이 한국인도 일본 여행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아직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요 국가별 일본 여행 경험률을 좀 보시면 한눈에 좀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실시한 여행의 비중 23년입니다. 23년 이렇게 처음 여행을 실시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 26%입니다. 근데 2017년 그리고 2018년 평균 대비를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34% 정도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일본 여행의 리피터의 수요가 현재 이렇게 수요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3년에 이렇게 1회차 이 회차들을 좀 보시면 1회차에서 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 1년 내에 이렇게 일본을 재방문한 비중 같은 경우에도 23년 3분기 기준으로 30% 수준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관광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방문을 희망하는 한국인 비중 같은 경우에도 97%로 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직 1회차 방문에 대한 회복의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미방민 같은 경우에도 35%로 이 대만과 홍콩을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재방문율도 현재 좀 높기 때문에 이 단기간적으로는 일본의 여행 붐이 좀 꺼질 것이라는 것은 좀 과도한 우려라고도 저희 한번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일본 노선 확대가 일본 여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보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을 함께 짚어봤으니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행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일본 그리고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에 좀 입찰에 좀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좀 리스크적인 측면도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유가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이러한 유가를 결제하는 이런 달러비가 올라가면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좀 부담이 되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전 저점 라인 부분을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요.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일본 노선에서 봤듯이 일본 노선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제주항공에 좀 큰 수혜를 보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앞서 저항을 받았던 60에서는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에서 좀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이 수송객수 1위를 했다는 내용과 앞으로도 일본 노선이 수익성으로 좀 증대에 기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